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물? 아니면 바로 밥을 드시나요? 사실 아침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가장 흡수력이 좋을 때예요.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아침 첫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져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위장 부담이 되고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정말 보약을 먹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까지 높아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들이기도 하고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에요. 이 음식들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고 약값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천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공복 섭취의 중요성. 먼저 왜 공복에 먹는 음식이 특별한지부터 알아볼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휴식하면서 해독과 회복 작업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죠. 이때가 바로 영양소 흡수의 골든타임이에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음식의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또한 공복일 때 먹는 음식은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아서 그 음식만의 순수한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도 좋은 상태예요. 밤사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혈관이 깨끗하고 영양소가 몸 전체로 잘 퍼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공복일 때는 위장이 민감한 상태라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은 피해야 해요. 또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량을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대체로 소화가 쉽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보약 음식 마이너스 꿀물. 첫 번째로 소개할 보약 음식은 꿀물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꿀이 왜 공복에 좋을까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밤사이 떨어진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주는 거죠. 또한 꿀에는 180여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이 풍부해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꿀의 항균 작용도 놓칠 수 없어요. 공복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위장 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 증식을 도와줘요. 소화 효소도 들어있어서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꿀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꿀 1-2 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순수 천연꿀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설탕이 들어간 가공꿀은 효과가 없어요.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등 어떤 꿀이든 상관없어요. 본인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천연이라고 해도 당분은 당분이거든요. 하루에 한 잔씩 일어나자마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거예요. 두 번째 보약 음식 마이너스 생강차. 두 번째 보약 음식은 생강차예요. 생강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강이 공복에 특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또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밤사이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면역력 증진 효과도 뛰어나요. 생강의 항염 작용이 감기나 염증을 예방해주거든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메스꺼움이나 속 미식거림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생강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1쪽을 얇게 썰어서 물 2컵에 넣고 10-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져요. 생강가루를 사용하셔도 돼요. 뜨거운 물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저어서 드시면 간편해요. 시중에 판매하는 생강차 제품도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피하세요. 생강이 너무 맵다고 느끼시면 대추를 함께 넣고 끓이면 단맛이 나면서 맵지 않아요. 하루에 1-2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세 번째 보약 음식 따뜻한 레몬물. 세 번째 보약 음식은 따뜻한 레몬물이에요. 서구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고 있어요. 레몬물이 공복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면역력 증진에 최고예요. 구연산도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해독 효과도 뛰어나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화 촉진 효과도 있어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서 음식 소화를 도와줘요. 레몬의 펙틴 성분은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줘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콜라겐 생성에도 필요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레몬물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의 즙을 짜서 넣으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레몬 껍질도 함께 우려내면 더 좋아요. 다만 농약 걱정이 있으니까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거나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위산 과다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입을 헹궈주세요. 네 번째 보약 음식 마늘. 네 번째 보약 음식은 마늘이에요. 마늘을 공복에 먹으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마늘이 공복에 특히 좋은 이유는 뭘까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공복일 때 가장 잘 흡수돼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해줘요. 혈관 청소 효과도 뛰어나요. 공복에 먹은 마늘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제거해줘요. 면역력 증진 효과도 최고예요. 공복에 마늘을 먹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항암 효과도 있어요. 마늘의 황화합물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소화 촉진 효과도 있어서 하루 종일 속이 편해요. 공복에 마늘을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으깨서 15분 정도 놓아뒀다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돼요. 마늘 1-2쪽을 으깨서 꿀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위장 자극도 줄일 수 있어요. 마늘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마늘 2-3쪽을 으깨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돼요. 마늘이 매워서 못 드시겠다면 익혀서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생마늘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위가 약한 분들은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면 파슬리나 사과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보약 음식 대추차. 다섯 번째 보약 음식은 대추차예요. 대추는 우리나라 전통 보약 재료 중 하나예요. 대추가 공복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대추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돼요. 자연 당분도 들어있어서 밤사이 떨어진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주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좋아요. 대추의 비타민C는 사과의 10배 정도 돼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대추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대추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말린 대추 10개 정도를 씨를 빼고 물 3컵에 넣어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생강 1-2조각을 함께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맛도 더 좋아져요. 계피를 조금 넣어도 좋아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꿀을 넣으면 더 달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대추차 제품도 있지만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 천연 당분이라고 해도 당분은 당분이거든요. 6번째 보약 음식 마이너스 올리브 오일. 6번째 보약 음식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마시는 건 지중해 지역의 오래된 건강법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공복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항염 작용도 뛰어나요. 공복에 섭취하면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소화 촉진 효과도 있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돼요.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어떻게 섭취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을 그대로 마시면 돼요. 처음에는 느끼할 수 있으니까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미지근한 물 1컵에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돼요. 품질이 중요해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은 효과가 떨어져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세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담낭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에 1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7번째 보약 음식 마이너스 따뜻한 물. 7번째 보약 음식은 단순한 따뜻한 물이에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따뜻한 물이 공복에 왜 중요할까요? 밤사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체온을 올려서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시켜요. 혈액순환도 좋게 해줘요.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순환을 도와줘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줘요. 소화 준비도 시켜줘요.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줘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2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선택하면 더 좋아요. 레몬을 한 방울 넣거나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면 전해질 보충에도 도움이 돼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8번째 보약 음식 마이너스 견과류. 8번째 보약 음식은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공복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견과류가 공복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해줘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아침에 견과류를 먹으면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과 신경 기능에 도움이 돼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 건강에 도움이 돼요.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견과류 한 줌 정도를 그대로 드시면 돼요. 물에 불려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전날 밤에 물에 담가뒀다가 아침에 드시면 좋아요.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영양이 더 균형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꼭꼭 씹어서 드세요.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커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9번째 보약 음식 마이너스 바나나. 9번째 보약 음식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정말 좋은 에너지원이 돼요. 바나나가 공복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자연 당분이 들어있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밤사이 떨어진 혈당을 안전하게 올려줘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부종도 예방해줘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뇌 기능과 신경계에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소화가 쉬워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그대로 드시면 돼요.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이 더 균형 있어져요.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적당히 익은 바나나가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세요. 10번째 보약 음식 귀리 오트밀. 마지막 10번째 보약 음식은 귀리, 즉 오트밀이에요. 서구에서는 이미 아침 식사의 대표 주자죠. 귀리가 공복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단백질도 일반 곡물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가 들어있어서 심장 건강에 좋아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과식을 방지해줘요. 마그네슘, 인, 아연 등 미네랄도 풍부해요. 어떻게 먹을까요?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드시면 돼요. 전날 밤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담가뒀다가 아침에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츠도 좋아요. 과일이나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꿀이나 계피를 넣어서 드시면 맛이 더 좋아져요. 인스턴트 오트밀보다는 통귀리를 선택하세요. 영양가가 더 높아요. 하루에 40-50지 정도가 적당해요. 글루텐 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면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공복 섭취 시 주의사항. 이제 공복에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너무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아침에 위장은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서 차가운 음식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너무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세요. 매운 음식이나 신 음식을 갑자기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적당량을 드세요. 공복일 때는 흡수가 잘 되니까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드세요. 다섯 번째로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세요. 여섯 번째로 기존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위장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일곱 번째로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피해야 할 공복 음식들.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피예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속쓰림이나 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과일들이에요. 오렌지, 자몽, 토마토 같은 산성이 강한 과일들은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공복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장에 가스가 차서 불편하고 설탕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네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고추, 마늘,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아이스크림, 찬 우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등은 위장을 차갑게 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요. 여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속이 더부룩해져요. 일곱 번째는 단 과자나 케이크예요.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해요. 계절별 공복 음식 추천. 계절에 따른 공복 음식 추천도 해드릴게요. 봄에는 해독이 중요한 시기예요. 레몬물, 따뜻한 물에 생강과 꿀을 탄 음료가 좋아요. 새싹이 나는 시기라서 몸도 정화가 필요하거든요.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 좋아요.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지는 마세요. 가을에는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예요. 대추차, 도라지차,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들이 좋아요. 또한 견과류로 영양을 보충하세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좋아요. 생강차, 꿀물, 따뜻한 귀리죽 등이 추천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절에 상관없이 따뜻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들이 공복에는 가장 좋아요. 공복 음식과 건강검진. 공복에 먹는 음식들이 건강검진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볼까요? 꾸준히 올바른 공복 음식을 드시면 혈압이 안정돼요. 특히 바나나의 칼륨,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도움이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돼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귀리 등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혈당 조절도 좋아져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간 기능도 향상돼요. 레몬물, 따뜻한 물 등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줘요. 소화기 건강도 좋아져요. 생강, 꿀, 따뜻한 물 등이 위장 건강을 개선해줘요. 면역력 지표도 좋아져요. 마늘, 생강, 견과류 등의 항염 작용 때문이에요. 다만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평소 드시던 것들을 그대로 드세요. 갑자기 바꾸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복 음식의 심리적 효과. 공복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아침을 건강한 음식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건강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를 헬시 헤일로 효과라고 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생겨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드시면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또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반적인 식습관이 개선돼요.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를 시작했다는 뿌듯함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면 관계도 더 좋아져요. 실천 방법과 팁.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나씩 시작하세요.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미리 준비해두세요. 전날 밤에 재료들을 준비해두면 아침에 바쁠 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알람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상태가 어떤지 기록해보면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못 지켜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변화를 주세요. 매일 같은 것만 먹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일별로 다른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꿀물, 생강차, 따뜻한 레몬물, 마늘, 대추차, 올리브 오일, 따뜻한 물, 견과류, 바나나 그리고 귀리까지 정말 다양하고 좋은 음식들이 많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연에서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